오케이. 두 번째 하겠습니다. 어, 이제 전반부에 한 거를 간단히 여러분 요약하면 여러분한테 뭐 쓸모가 있는 거는 쉽게 말하면 어, 인덱스가 두 개인데 클러스터링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뭐 세 가지 솔루션. 하나는 어, 그 아까 말한 그 블락 부스트랩. 분명히 이것도 옵션으로 있을 겁니다. 스테이터에. 두 번째는 아까 말한 그 클록하고 뭐 물통 팩터. 세 번째는 그 클러스터드 코베리언스. 셋 중에 하나를 이제. 근데 물통 팩터는 클록 팩터도 다 제약이 많기 때문에 현재로는 블락 부스트랩이나 클러스터 코베리언스면 된다. 뭐 다 옵션이 이제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근데 왜 그 물통이라는 발음이 왜 나왔냐면 여러분 영어로 양고기가 뭐죠? 메뉴에 10이라고 적혀 있는 카우. 머튼이죠, 머튼인데 불어로는 그 머튼이 뭐 이렇게 됩니다. 아까랑 비슷한데 그 발음이 이제 무통이에요, 무통. 아까 여기 N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아마 아까 그 사람 이름이 프렌치일 거라고 생각하고 발음을 그냥 물통이라고 한 겁니다. 어, 여러분 양고기 이거 머튼 이거 이렇게 이렇게 안 나오나 메뉴에? 예, 아무튼 이겁니다. 자 이제 그 인덱스가 그러면 두 개일 때 블락 부스트랩 아니면 클러스터 로버스 코베리언스. 근데 가다 가다 인덱스가 세 개가 아니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아마 봤을 거예요. 인덱스 세 개인 경우를. 이 스토리가 그러면 이제 복잡해집니다. 어, 이 블락 부스트랩도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가 복잡해져요. 어떤 블락으로 뽑아야 되는지 인덱스가 세 개니까. 그래서 그건 포기하고 그냥 이 경우에 그 클러스터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이제 구하는 얘기를 후반부에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뭐 오늘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자면 그룹 G 안에 뭐 이제 스테이트나 카운티죠. 그 안에 인디비주얼 I, 그 타임 T 이렇게 되겠죠. 어, 그리고 이제 그 그룹하고 타임 스페시픽 에러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어, 만약에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여기 아래에 보면 이 그룹 타임 스페시픽 에러를 이렇게 애더티브하게 많이 쓰죠. 보통 그룹 스페시픽 에러 따로 그리고 더하기 타임 스페시픽 에러 이렇게 놓고 이제 흔히 말하는 아까 그 TWFE, Two-Way Fixed Effect Estimate를 사람들이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놓고 하게 되면 그룹 더미가 G-1개가 들어가고요. 타임 더미가 이제 T-1개가 들어가서 다 하면 G 플러스 T-2. 만약에 뭐 미국에서 주별로 50개 주에 10년 데이터하고 주 안에 사람들이 쭉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더미가 뭐 대략 뭐 50 더하기 10이니까 더미가 한 60개 정도 들어가니까 별 큰 문제는 아니죠. 주 안에 사람이 수백 명이 있으면 전체 사이즈는 뭐 수천 개 될 테니까 이건 별 문제가 아닌데 만약에 이 그룹 타임 스페이스 이펙트가 이렇게 단순히 애더티브가 아니라 뭐 이렇게 곱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잖아요. 이 일반적인 케이스를 하려면 더미가 그러면 어,
G 곱하기 T 마이너스 1개가 필요하겠죠. 조금 전에 50개 주에 10년이다. 그럼 벌써 더미가 500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면 좀 더 제너럴한 케이스를 이제 커버하는 거죠. 만약 이렇게 하고 싶으면 나도 한 번도 이렇게 안 해봤는데 스테이타 이런 옵션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더미 변수를 그룹 1의 그 타임 2부터 그룹 1의 타임 t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룹 2로 넘어가서 또 쭉 타임별로 하고 계속해서 마지막 그룹에 와서 끝 마지막 피어리드까지 이렇게 해서 더미가 이제 이만큼 필요하겠죠. 뭐 데이터가 크면 못할 것도 아니에요. 이게 옵션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스테이터 같은데 이렇게 써놓고 클러스터링이 아직 남아 있을 거냐? 그거는 이제 결국 에러텀에 달렸죠. 이 에러텀이 서로 독립이면 이제 클러스터링이 여기서 이상 안 남아 있고 해결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에러텀이 관계가 있는 만큼 이제 클러스터링이 남아 있을 테니까 뭐 클러스터 베리언스를 사용해야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더미 변수를 다 쓰면 이제 이 에러텀은 해결이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GLS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뭐 어떤 패턴을 따라서 뭐 AR1이라든가 이런 뭐 그런 것도 하면 되겠죠. 만약에 뭐 UGIT가 뭐 예를 들어서 UG 뭐 I T-1 더하기 무슨 에러, 여러분이 뭐 이런 걸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AR1처럼.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또 뭐 GLS 같은 거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 형태, 물론 이제 앱솔루트리 그냥 프리 아무거나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제약을 하면서 클러스터 로버스트 베리언스를 구해 보는 겁니다.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여기 이제 가능한데, 이제 클러스터가 인덱스 두 개로 정해지고 디펜던스가 나머지 하나 인덱스로 간에 이제 허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냐면 주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주에 있는 사람별로 다 각각의 클러스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주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타임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럼 그 타임 시리즈 간에만 코릴레이션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좀 심플한 어프로치죠. 그리고 사람들 간에 코릴레이션이 있는 거는 없다고 가정하고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헤시아는 그냥 요거는 미글에서 전부를 얘기하는 거고, 이 안에 뭐 타임 더미 무슨 더미 같은 거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미글에서 아무튼 전부 놓고 그냥 풀에서 그 구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타임으로도 썸이 되고 개인별로 썸이 되고 주별로 썸이 되는, 이제 이게 여기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가운데에 어떻게 뭐가 들어가냐인데, 이 가운데를 보면 여러분이 OLS에서 리지디어를 구하면 이 가운데가 그 t에 대한 썸이 그 아우터 프로덕트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G라는 그룹에 I라는 사람의 타임 시리즈 observation의 합이 여기 있고 여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피어리어드 별로 크로스로 이제 쭉 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바깥에는 이 I라는 데 대한 합, 그리고 이제 G에 대한 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그 인디펜던스가 이제
그룹별로도 서로 인디펜던트하고 사람별로도 다 인디펜던트하고 오직 그 사람 안에 그 타임 시리즈끼리만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아마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인덱스가 세 개인 패널을 만나면 대부분 이렇게 가정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덱스가 두 개일 때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코릴레이션을 타임 시리즈별로만 허용하니까 세 개일 때도 이렇게 이제 대부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구한 코베리언스를 내가 CGI라고 썼습니다. 뭐냐면 그 GI가 하나의 그 클러스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GI 내부에서만 T에 대해서 이제 코릴레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이제 흔한 경우일 거고, 그 다음 케이스는 뭐냐면 클러스터의 정의가 그 G하고 T에 의해서 클러스터가 잡혀요. 그러니까 뭐 스테이트의 어떤 한 해, 그러니까 스테이트의 한 해가 이제 클러스터가 되고요. 그 스테이트에 있는 사람들끼리 코릴레이션을 허용하는 거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안에 이제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지는 텀의 인덱스가 i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뭐 두 번째 사람하고 관계도 있고, 뭐 세 번째 사람하고 관계도 있고. 이 경우는 뭐 상대적으로 아마 안 쓸 것 같아요. 이런 케이스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한 개인의 타임 시리즈가라는 관계가 더 많지, 타임 시리즈의 관계는 없고 옆으로 그 주위의 사는 사람들의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끼리의 관계를 지금 허용하고 있거든요. 이 경우는 클러스터를 결정하는 그 인덱스가 G하고 T고요. 디펜던스가 이제 I 간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그 베리언스를 저기 끝에 보면 CGT 이렇게 이름을 이제 했습니다. 이 헤시안은 똑같아요. 계속 이거는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헤시안이 아니라 중간에 들어가는 요 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게 바깥의 썸이 인덱스가 뭐냐, 그리고 안에 크로스로 곱해지는 거에 인덱스가 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이제 T밸류를 구했다. 아마 뭐 스테이터가 구해주겠죠.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그 클러스터링을 타임 시리즈만 허용하고 나머지 독립으로 해달라 그러면 뭐 스테이터가 결과를 주겠죠. 근데 결과가 아주 크게 나왔다. 그럼 그럼 조금 한번 디펜던스를 올려볼까?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클러스터를 인덱스 하나 가지고 하고 나머지들 간에는 또 관계를 허용하는 이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T밸류가 줄어들 거예요. 코베리언스가 훨씬 커지고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클러스터를 정의하는 게 여기 이제 스테이트가 되고, 그러니까 스테이트 간에는 관계가 없고, 여기를 보면 스테이트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서로 관계가 있고, 그 사람들의 타임 시리즈까지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라는 그 사람의 히스토리 전체가 서로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I라는 사람하고 J라는 사람하고 타임 시리즈 모두가 서로 그냥 아무 관계나 다 가능한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건 뭐냐? 스케일 레벨에서만 서로 관계가 없을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아마 베리언스 굉장히 커질 거예요. 이 텀이 서메이션이 이게 굉장히 클 거거든요. 뭐 100서라 하면 여기 100, 뭐 이것도 뭐
5 years. 그러면 여기 서메이션 굉장히 많죠. 반면에 얘는 그 해시하는 아까랑 똑같고요. 이러고도 여러분이 좋은 결과를 얻으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디펜던스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허용하거든요. 내 히스토리 간의 타임 시리즈의 디펜던스뿐만 아니라 같은 주에 사는 모든 사람의 타임 시리즈가 나하고 다 관계가 있다는 거를 아무 타임 리드 앤 렉에서 내가 다 허용하니까 매우 제너럴한 그 이제 그 뭐랄 디펜던스를 허용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 t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 간의 합뿐만 아니라 t에 대해서 뭐 first year, second year, third year 이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게 여기 이쪽에도 똑같이 first year, second year, third year 다 들어가니까 서로 서로 다 곱해지거든요. 다 전부 다 전부 다 그런 거죠. 그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유닛 스페시픽 이펙트, 뭐 타임 스페시픽 이펙트 다 들어가 있으면서 그런 걸 통해서 관계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 에러텀의 구조를 내가 그 스페시파이하지 않고 아비트러리하게 다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너럴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구하면 코베리언스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러고도 결과가 좋으면 진짜 좋은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스토리를 좀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클러스터를 내가 그러면 2어로 놓고 그러니까 해가 다른 observation들은 아무 관계가 없다. 하지만 같은 이어에서는 어느 주에 사나 뭐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서로 다 코릴레이션이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이 t가 굉장히 크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예요. 이 t가 만약에 뭐 결국은 이펙티브 샘플 사이즈가 요 클러스터 숫자가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10이다 그러면 샘플 사이즈 10에 해당하니까 이건 거의 실패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주가 50개면 뭐 observation 50개쯤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거의 그냥 둠드에 처음부터. 어, 자,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뭐랄까요? 이제 좀 여러분이 갑자기 굉장히 엉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를 보면 클러스터를 정의하는 인덱스가 지금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G가 클러스터를 정의하는 거고 그 앞에서는 어, 클러스터를 정의하는 인덱스가 두 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G하고 I가 이제 클러스터를 정의하는 인덱스였죠.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 지금 이거는 G도 같고 I도 같아야 한 클러스터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트 뭐 뉴욕에 사는 뭐 몇 번째 사람 그리고 그 안에서만 그 사람의 타임 시리즈만 서로 관계가 있다. 이제 어떤 이슈가 나오냐면 G가 같거나 I만 같아도 둘 중에 하나만 같아도 이게 클러스터링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거는 AND 케이스고 G and I가 매치가 돼야 되고 G 또는 I 둘 중에 O 케이스가 이제 나옵니다. 여기 이제 쓰인 대로 요 코베리언트 GI나 코베리언트 GT는 인덱스 두 개가 매치가 돼야 이제 한 클러스가 되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케이스냐면 이더 인덱스가 매치가 돼도 클러스터가 되는 거죠. 이제 이 이그젬플은 사실은 내가 아까 멘션을 했습니다. 만약에 G가 에듀케이션 레벨을 그 레벨에 대한 인덱스다.
뭐 에듀케이션 이어가 있잖아요. 뭐 12년 뭐 해서 쭉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고졸 대졸 뭐 그 이상 쭉 있을 거고요. T는 에이지를 이제 인덱스한다. 그러면 에듀케이션 레벨이 같은 경우에 한 그룹이 클러스터가 생기는 거고요. 또 에이지가 같은 경우에 또 하나의 이제 클러스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개의 클러스터가 그 네스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클러스터링 온, 그러니까 지금 GO 뭐 OI는 GNI랑 다른 거죠. 또 GOT 이것도 GNT랑은 이제 다른 거다.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경우는 사람들이 그 우리 셋할 때 오버랩 되는 거 더블 카운팅 빼는 공식을 쓰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G에 대해서 클러스팅을 G에 대해서 했을 때 코베리어스 더하기 T에 대해서 했을 때 하고 둘 다 했을 때를 빼서 이걸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인투이티브리 하긴 그럴듯한데 이게 포멀리 이걸 프로브한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이걸 이제 쓰는데 그리고 저걸 쓰게 되는 경우에 이 에스터밋이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파지티브 데피닛 해야 되는데 파지티브 데피닛 하다는 증명도 없고요. 그러니까 O 케이스는 각각을 하고 엔드 케이스를 뺀 이거를 이제 사용 사용할 수 이제 있습니다. 음. 어, 그렇게 될까? GOT인데 그 안에 G가 같은 어, 글쎄 그건 쉽지 않을.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만약에 PhD 있는 사람, 뭐 나이 60, 그러면 내가 같은 PhD 있는 사람이 한 클러스터에 속해 있고 또 60살이 이렇게 될 텐데 그걸 합쳐서 다 넣겠다고? 그러니까 그 PhD 있는 사람 다 그 안에 넣고 나이 60살 있는 사람 다 넣고 이걸 하나로 클러스터로 쓰자. 어, 또 그 안에 어, 글쎄요. 어, 그건 아무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 솔루션이 나와 있는데 그게 쉬웠으면 아마 그 얘기도 나왔겠죠.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지금 이제 이 방식으로 나가면 만약에 인덱스가 4개다. 인덱스가 4개인 경우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 나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본 적 있나요 혹시? 아무튼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 개 하나 각각을 더하고 두 개씩 된 거 빼고 세 개 된 거 더하면 우리 셋해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세 개 놓고 그 겹치는 거 제거하는 방법이죠. 아, 스테이터에 이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난 스테이터를 안 쓰거든요. 학생들이 자꾸 쓰니까 이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걸 내가 시도해 봤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해본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여러분 임피리칼 예를 보면 알겠지만 거기 인덱스가 이제 하나 둘 경우는 내가 해봤거든요. 근데 가우스로 다 했는데 이 경우는 기억이 잘 안 나요. 해봤는지. 그 임피리컬 이그젬플하고 지금 이 클러스터링 문제는 그 2010년 까만 책 있는데 그 16년인가요? 그 뒷부분에 어디 나옵니다. 2016년인가 18년인지 잊어버렸는데 그 까만 책. 여러분 DD 책은 거기는 안 나오고 16년인가? 근데 이제 그 책에 뭐 좀 에러도 있고 리더리처도 좀 옛날 거라 그 중국 무슨 교수가 그걸 중국말로 번역할 때 내가 이제 에러 텀 틀린 거를 보내줬어요. 리더리처도 업데이트해서 그게 21년인가 나와서 그건 에러도 좀 없고 리더리처도 좀 업데이트 있고 값도 굉장히 쌉니다. 한 몇천 원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중국말 할 줄 알면 그걸 하다 보면 어, 중국말 할 줄 아는 사람 있나 여기? 있어? 중국말 책도 볼 수 있어? 그럼 그거 사다 보면 아니 내 방에 하나 있어요. 오면 내가 줄게. 이제 그게 그 번역돼 나오면서 이제 원래 그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프레스에서 나왔는데 거기서 나한테 10권을 보내주는데 그거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버릴까 말까. 나중에 오세요. 내가 줄게.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 베리언스 만드는 거를 이제 우리가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서메이션은 안팎에 이제 뭐가 가느냐. 여기 지금 이 서메이션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거랑 바깥에 들어가는 인덱스에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결국은 의학해서 말하면 바깥에 나가는 서메이션이 클러스터의 사이즈가 되고 그게 여기 있죠. 그 아우터 서메이션이 이펙티브 샘플 사이즈, 그러니까 넘버 오브 클러스터죠. 그리고 이제 이너 서메이션은 이제 코릴레이션을 그 허용하기 이제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이 CGT의 경우는 바깥에 아우터 서메이션이 이제 G하고 T니까 샘플 사이즈가 G 곱하기 T가 되는 셈이 되는 거죠. 샘플 사이즈는 크고 그렇지만 코릴레이션은 I에 대해서만 허용하기 때문에 이제 제약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는 더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T 밸류가 이제 커지겠죠. 반면에 요 CH는 지금 클러스터의 정의가 요 G 하나로 되니까 샘플 사이즈는 이제 G랑 같고요. 그러니까 샘플 사이즈 줄어드는 그 나쁜 점이 있지만 코릴레이션은 매우 제너럴하게 I하고 T에 대해서 이제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목표는 뭐냐? 그러면 클러스터 사이즈가 작지만 않으면 최대한 코릴레이션을 제너럴하게 이제 허용하자. 이거죠. 어,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임피리컬 워크를 할 때는 일단은 이제 디펜던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클러스터를 많이 해서 T 밸류를 이제 구한 다음에 이제 디펜던스를 좀 더 많이 허용하고 클러스터의 숫자를 줄이는 쪽으로 이제 가면서 얼마나 베리언스가 좀 바뀌는지를 보는 게 글쎄요 뭐 한 임피리컬 스트레치가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바깥에 아우터 서메이션하고 이너 서메이션 쭉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난 네스티드 경우는 내가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 마음대로. 근데 네스티드가 되는 경우는 어 이게 꼭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첫 번째 모형이 그 네스티드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I라는 사람들이 G 안에 다 따로따로 들어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모형은 난 네스티드 케이스였는데, 만약에 이제 첫 번째 케이스 스테이트 G에 I라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이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I가 바깥에 나가고 G가 안에 들어갈 수는 이제 없습니다. 어, 만약에 I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면, 예를 들어서 I가 여기는 이제 카운티라고 지금 썼는데, 만약에 주 안에 카운티라는 단위가 있죠. 그 카운티가 바깥에 나오고 G가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카운티별로 클러스팅을 한다면 어떤 카운티는 반드시 어떤 주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로 클러스터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스티드 경우는 그 밑에 캐티고리가 바깥으로 나와서 아우터 서메이션에 이제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스티드 케이스는 요 문제가 있고, 난 네스티드 케이스는 이제 아무거나 다 아무 인덱스나 바깥으로 다 나갈 수가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 i라는 인덱스가 g에 이렇게 디펜드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g를 바깥에서 정의를 해줘야죠.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g가 바깥에 그냥 남아 있게 되는 거거든요. 어, 이제 이게 설퍼 드럭 이제 요거 얘인데, 요 얘는 뭐 여러분이 이와 비슷한 케이스의 그 데이터 분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한번 잘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어, 자, 아까 이슈는 얘기를 했고, 피어리어드가 1934년에서 39년, 그러니까 7년이고 48주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는 거고요. 밸런스 패널이고, 어, 원래 이 데이터를 가면 이 언밸런스드, 내가 언밸런스 다루는 게 귀찮아서 그냥 밸런스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많이 잘라 버린 거죠. 프리 트리트먼트 피어리어드가 이제 33년에 35년, 36년에 아마 그 설파 드러가 시작이 됐나 봐요. 그리고 이제 요게 7, 8, 9가 포스트 피어리드입니다. 그리고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 내가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할 때 이제 타임 이펙트를 쓰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내가 왜 그 포스트 피어리어드 5, 6, 7에 대해서는 타임 더미를 썼는데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안 썼구나. 그 전에 지금 1, 2, 3의 경우는 안 썼네요. 이거 이렇게 전체를 다 어,
예, 왜 전체를 다 안 쓰고 이것만 썼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자, 안에 저거를 제가 타임 더미를 그러니까 요 3 포스트 피어리어드만 썼어요. 프리 피어리어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썼는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 이제 그, 그 그룹 이펙트를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각 병이 6가지가 있고 그 병별로 이펙트가 이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병별로 따로따로 그룹 이펙트를 정의를 저도 해준 겁니다. 정확한 병명을 잊어버렸는데 뭐 이렇게 비슷비슷한 병이 아니에요. 많이 다른 병들입니다. 그래서 그룹 이펙트를 이제 디지즈별로 이제 따로따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스트 트리트먼트 피어리어드에서 이펙트가 시간에 따라 이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따라 바뀌는 이펙트를 잡아주기 위해서 그냥 Q 곱하기 포스트 트리트먼트 피어리어드가 아니라 포스트 트리트먼트 피어리어드 따로따로 이제 세 개의 이펙트를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할 때가 벌써 그 책이 2016년에 나왔으니까 아마 거의 2014년, 15년 이때 이걸 돌려가지고 좀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이 잘 나진 않아요. 자 이래가지고 그 이펙트 세 개를 구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86년 6, 7, 8 이렇게 되겠, 36, 30, 38의 이펙트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펙트가 점점 이제 커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아마 뭐 약이 퍼지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겠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 클러스터링을 전혀 안 할 때, 즉 OLS하고 모든 데이터가 서로 독립인 것처럼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이 숫자는 어디서 나왔냐면 48개 주 곱하기 6개 그 디지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7 years에서 2016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observation 숫자를 뭐 2016으로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은 클러스터링을 그 스테이트하고 디지즈별로 놓고 한 겁니다. 그럼 이때는 코릴레이션은 그 타임 시리즈에 대해서만 코릴레이션이 되는 건데 놀랍게도 이때는 T밸류가 더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클러스터 사이즈는 주가 48개고요. 디지즈가 6개니까 288개입니다. 이런 거는 사실 흔치 않은데 이게 생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아까 보면은 지금 이제 이런 경우인데 이 경우에 다른 그 타임 시리즈 업저베이션이 다른 피어리어드랑 이렇게 막 곱해서 프로덕트가 여기 가운데 들어오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프로덕트가 양수일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프로덕트가 음수가 돼야 돼요. somehow 이 다른 피어리어드 간에 에러 텀의 곱이 에러 텀의 곱이거나 아니면 이 리그레서의 곱이 그러니까 결국 이거 곱하기 이건데 다른 피어리어드에 곱해진 것들이 음수를 음수가 되게 되면 이 전체 서메이션이 클러스터링을 무시했을 때보다 서메이션이 값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T밸류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드문데 지금 네, 이런 경우가 생겼네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을 주별로 타임별로 했고 이렇게 되면은 디지즈 간에만 코릴레이션을 허용한 거죠. 그때는 이제 이렇게 나왔고요. 이때 클러스의 숫자는 요 주의 숫자 곱하기 이어의 숫자 336이 됐고요. 이게 이제 가장 저널한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주별로 클러스터링을 허용해서 그 타임 시리즈 간에 또 디지즈 간에 코릴레이션을 아비트러리하게 허용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의 숫자 48이 데이터 옵저베이션 숫자가 되는 거죠. 이 경우 놀랍게도 결과가 앞에 거랑 별로 나쁘지 않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클러스터링을 그러니까 클러스터의 이제 정의가 디지즈별하고 이어로 되고 그 주들 간에 이제 그 코릴레이션을 허용한 거죠. 이때는 이제 업저베이션 숫자가 디지즈의 숫자 곱하기 이어의 숫자 했더니 이 경우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두 번째 말고는 나머지 큰 차이는 이제 아닌데 이제 여러분 이걸 보면 지금 타임 시리즈 간의 코베런스를 그 허용했을 때 코릴레이션을 허용했을 때 이거랑 굉장히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타임 시리즈 간에 뭔가 릴레이션이 있는 게 이제 분명해 보이는데 그거를 봐드리면 타임 시리즈 간의 코릴레이션을 허용하지 않는 이러한 클러스터링이나 이 클러스터링은 이제 믿기가 어려운 거죠. 타임 시리즈 간에 분명히 코릴레이션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하고 이 경우는 이 t가 여기 인덱스에 들어가 있어서 타임 시리즈 간에 코릴레이션 허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보고는 이 컬럼하고 이 컬럼은 무시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저널한 케이스 이거를 갖고 해도 설파 드러그가 그 백테리아에 의한 디지즈의 모텔러티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이제 결론을 낼 수 있죠. 자,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뭐냐면 어, 이 지금 트리트먼이 그 전체 미국에 다 퍼졌나 봐요. 그러니까 스테이트별로 트리트먼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디지즈별로는 바뀌었던 것 같고 시간별로도 바뀌는데 트리트먼 그러니까 설파드로우가 전체 미국에 이제 다 이제 갔나 봅니다. 그래서 트리트먼이 G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모형을 지금 G에 대해서 그 애그리게이션을 했어요. G에 대해서 이제 평균을 하고 나니까 그러면 이제 디지즈 숫자가 6이고요. 그 다음에 타임이 7년이니까 6, 7, 42. 그 주별로 애그리게이션을 주에 대해서 어크로스 스테이트 결국 그러니까 주의 데이터는 주의 디멘션은 없어지고 미국 전체에 대한 모텔러티가 디지즈 6개에 대해서 7년 동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이제 42, 6, 7, 42밖에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OLS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인데 디지즈 곱하기 이어 이런 식으로 패널 데이터를 가지고 숫자를 했는데 이 에버리지 그래서 OLS 했는데 이 숫자는 그 앞에 거랑 정확히 똑같죠. 지금 여기 보면 앞에도 이 숫자가 나왔었거든요. 그 에스터밋이. 그러니까 트리트먼이 변하지 않는 그 인덱스에 대해서 에버리지를 해도 이 숫자는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숫자가 너무 작아서 이 안에서 그 클러스터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디멘션 인덱스가 i하고 t인데 둘 중에 하나에 대해서 클러스터링을 하면 남는 사이즈가 6 아니면 7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클러스터링을 포기하고 이제 IID처럼 해서 이제 이렇게 구했습니다. 근데 이 결과는 지금 그 앞 테이블에 요 경우랑 이제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앞에 테이블에 돌아가면 요 i하고 t를 클러스터로 해서 코베넌스 구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i하고 t에 대해서는 독립 저희 데이터가 인디펜던트라고 가정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애그리게이트 한 거랑 그 인디펜던트 가정이 이제 맞기 때문에 둘이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테이블에서 이거는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분명히 타임 시리즈 간에 코릴레이션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코베넌스는 그걸 무시하기 때문에 얘를 믿을 수는 좀 없고 따라서 얘를 못 믿으니까 이것도 좀 믿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트리트먼이 이제 같은 레벨의 경우 그 지금 에버리징을 했는데 이 에스터밋은 조금 전에 테이블하고 같지만 결국 클러스터링을 허용하는 측면에서 이 방법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이 방법에서는 i하고 t에 대해서 i가 변할 때 t에 대할 때 아무런 코릴레이션을 허용하지 못했거든요. 이 숫자가 너무 작아서 6하고 7이.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아까 이제 섹션에서 first half에서 얘기했던 게 그 트리트먼이 어떤 레벨에서만 변하면 그 레벨까지 데이터를 평균을 해도 괜찮다. 괜찮다는 의미는 이 에스터밋 자체는 똑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클러스터링을 허용하는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에스터밋 자체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게 복잡해서 뭐 좀 안 그래도 졸리는데 좀 힘들죠. 내가 이제 굳이 이 토픽을 한 이유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이 꼭 쓸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지금 이제 우리 코스가 어떻게 되냐면 세컨 F에서는 그 머신러닝을 하고요. 머신러닝이 이제 트리트먼트 이펙트에 쓰이는 거를 이제 세컨 F에 할 거거든요. 그러면 퍼스트 F에 강의가 한 6번 정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파이널 프로젝트를 퍼스트 F에서 배운 걸로 이제 해야 될 텐데 물론 세컨에서 한 것도 이제 하긴 되지만 시간이 이제 촉박하니까 퍼스트에서 배운 걸로 해야 되는데 퍼스트에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테크닉은 이 트리트먼이 이제 바이너리가 아닌 멀티플인 케이스 그걸 할 수 있을 거고 지금 지난 학기에 못했던 이제 샘플 셀렉션 그 샘플 코렉션 셀렉션 코렉션 어프로치 요즘은 그게 별로 인기가 좀 없어요. 여러분 셀렉션 코렉션 하면 좀 이거 뭐 아웃데이트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셀렉션 이슈랑 맞물려서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거 여러분이 할 수가 있고요. 시간이 되면 이제 그 인터랙티브 픽스드 이펙트 패널 데이터에서 패널 데이터에서 아까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애더티브한 인디비주얼 이펙트하고 타임 이펙트를 했는데 이제 이 둘이 이제 곱해지는 경우, 그러니까 이 곱해지는데 이제 이게 또 디멘션이 뭐 이게 여러 개인 경우, 뭐 이제 이때 이제 우리가 인터랙티브 픽스드 이펙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면.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파이널 프로젝트는 아마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그러니까 멀티플 그 트리트먼트, 뭐 멀티 밸류 트리트먼트, 거기서 나오거나 아니면 그 샘플 셀렉션 이슈, 셀렉션 커렉션 거기서 나오거나 아니면 뭐 여기서 나오거나 이렇게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금요일 날 못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급적이면 별로 쓰지 여러분이 뭐 알아두면 좋지만 쓸 것 같진 않은 토픽을 이제 골라서 오늘 한 거예요. 뭐 여러분이 쓸 수 있어요. 전 뭐 쓰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근데 여러분이 얼핏 생각하면 오늘까지 이 토픽 내가 안 들었는데 사는데 아무 시장 없었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안 쓸 수도 있죠. 근데 그 몰라요. 여러분이 이제 임피리컬 워크를 해서 나중에 이제 저널에 보내면 레퍼리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그 중에 이제 레퍼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너 클러스터링 어디까지 허용해 봤냐고.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려면 좀 지식이 있어야겠죠. 자, 지금 거의 다 했고 슬라이드가 지금 3개가 남아 있는데 이 3개는 뭐냐면 3개는 사실 이런 케이스입니다. 내가 정말 애그리게이트를 많이 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패널 데이터인데 뭐 DD 하는데 N도 작고 T도 작다. 그럼 뭐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3개가 나옵니다. 이걸 여러분이 쓸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도 이거 써본 적 없고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런 케이스를 이제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좀 적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패널 데이터가 있는데 이제 G도 작고 T도 작다. 가장 익스트림한 케이스가 이제 2x2죠. 그룹이 둘이 있고 피어리드가 2개 있다.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DD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캐노니컬 케이스, 가장 베이직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뭐 애그리기 데이터밖에 없다. 그러면 2x2 숫자 뭐 4개 나오는데 뭐 이걸로 할 게 있느냐? 그런 비슷한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서제스트한 거는 뭐 인투이티브하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모델을 많이 애그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모델에서 에러 텀이 서메이션이 돼서 평균이 될 테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센트럴 리미트 시어리에 의해서 에러 텀을 평균하게 되면 이게 노멀처럼 비합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일리 애그리게이트 데이터에서는 에러 텀이 노멀이라고 가정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T 분포를 그럼 써서 하자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모형이 있습니다. 이 모형 뭐 아까랑 이제 똑같긴 한데 단지 이 G의 숫자도 작고 여기 좀 NG도 작고요. 좀 숫자가 작은 케이스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 여러분 도 갖고 하면 우리나라 도가 몇 개죠? 17개? 그럼 그렇게 작진 않구나. 17개면 그렇게 작진 않은데 뭐 도 안에 10개 너무 안 작은 것 같고 서울 안에 구가 몇 개죠? 네?
그렇게 작진 않은데. 아무튼 그러면 이게 뭐 우리나라 안에 뭐 도다. 그러면 도 안에 뭐 도 밑에 단위가 뭔지 모르겠는데 도 밑에 뭐 그 다음 행정 단위가 뭐죠? 시? 시. 뭐 이 시다. 그러면 뭐 17개랑 뭐 몇 개 되겠죠. 아무튼 뭐 작은 숫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런 케이스인데 여기 지금 변수 중에 그 G하고 I에 대해서 변하는 변수가 있고 이제 G 높은 레벨에서만 변하는 변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G 스페시픽 이펙트가 있고 이제 에러 텀. 이거 흔히 우리가 이제 보는 케이스입니다. 어, 지금 여기 델타 G를 내가 그러니까 이게 G에 대해서만 변하는 변수 더하기 델타 G. X는 관찰이 되고 델타는 안 되지만 이 두 개가 G에 대해서만 변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리고 더미를 써서 이렇게 묶어냈어요. 만약에 내가 그 G에 대한 더미를 쭉 사용하면 이거의 합을 이제 추정할 수가 있겠죠. 마치 이 전체가 그 G 스페시픽 이펙트인 것처럼 이거를 이 더미를 쭉 모형에 넣어서 리그레션을 하면 이 합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형을 내가 지금 매트릭스로 표현을 하면 모형이 지금 이렇게 됐어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G 안에 몇 명 안 되는 사람을 쭉 일렬로 놓고 그 다음번 이제 G가 1인 경우 첫 번째 뭐 도의 경우에 그 C를 쫙 늘어놓고 그 다음 또 두 번째 도에 또 C를 늘어놓고 해서 그걸 다 합쳐서 늘어놓은 게 이 벡터고요. 요거는 이제 이 W라는 변수는 그 도에 대해서도 변하고 C에 대해서도 변하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도에 C가 두 개고 두 번째 도는 뭐 C가 하나밖에 없는 조금만 되고 세 번째 도에 C가 두 개다.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빅 G는 3이죠. 지금 도가 3개니까 도가 3개고 n은 5개입니다. 둘, 하나, 둘, 5개. 그러니까 이 경우에 그러면 요 y의 디멘션이 이제 n이 5예요. 그러니까 y가 5 1이 되고 w 같으면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첫 번째 도의 첫 번째 c의 그 변수가 옆으로 들어가고 첫 번째 도의 두 번째 c 옆으로 두 번째 도의 첫 번째 c 옆으로 들어가고요. 세 번째 도의 첫 번째 c, 세 번째 도의 두 번째 c가 옆으로 쭉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m은 뭐냐면 그 그룹에 대한 더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도에 대한 더미 두 개, 두 번째 도이 하나밖에 없죠. 더미 하나, 세 번째 도에 대한 더미 두 개. 그래서 m이 이제 정의가 되고요. 겜마는 그 겜마 1, 겜마 2, 겜마 3인데 이제 도에 대해서 변하는 변수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에 대해서 변하는 x 부분 그리고 이제 그 유닛 스페시픽, 그룹 스페시픽 이펙트 부분을 델타로 놓고 놓은 겁니다. 이걸 이제 겜마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y 이퀄 EW 곱하기 W의 슬롭 그 다음에 이 그룹의 더미를 사용해서 이 겜마를 한꺼번에 추정하려고 이걸 파라미터로 놓은 겁니다. 그 에러 텀이 이제 나머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는데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사람들이 제안한 건 뭐냐면 y를 지금 w하고 m의 ONS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w는
이 그룹으로도 변하고 C로도 변하는 그런 이제 관찰이 되는 리그레서고, M은 이제 그룹 덤이거든요. 그래서 Y를 WM에다 OLS를 하면 갬마하고 이 어, 어, 갬마하고 이게 뭐죠? 이게 램다인가요? 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Y를 WM의 OLS에서 이 두 개를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이 갬마 G가 지금 요거하고 요걸로 구성된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 갬마 G 추정된 거를 여기 요 안에 이제 요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요 갬마 안에 요 세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전 화면을 보면 지금 요거를 다 추정을 했기 때문에 요 세 개를 종속 변수로 해서 요 세 개를 X에 OLS를 해서 요 베타를 추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추정하겠다는 거죠. 어, 예, 그게 이제 한 가지 어프로치 이 사람들이 제안을 한 거고, 그 다음 어프로치 제안한 건 뭐냐면 각 도별로 따로따로 지금 어, 각 도별로 따로따로 이제 갯마를 추정하겠다는 거예요. 그 도별로 그 어떤 도의 y 값을 그 w의 OLS를 하면은 어, 그 갯마를 추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돌아가서 지금 만약에 이 도별로 요거를 다 에러 텀으로 좀 다 요 유닛 스페시픽 그룹 스페시픽 에러로 보면 되죠. 그래서 어, 도별로 y를 w에 OLS에서 갯마를 추정을 하고 어,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그룹지의 y 평균에서 그룹지의 w 평균 곱하기 요 그룹지에서 얻은 요거를 해서 요 리지디어를 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리지디어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그 모델을 애그리게이션을 하면은 그룹 레벨로 그러니까 C 데이터를 다 평균해서 그룹 레벨로 애그리게이트 하면은 요 그룹 평균의 y 빼기 요게 나머지랑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1단계에서 구하고 이 전체를 종속 변수로 해서 이 종속 변수를 x의 OLS 해서 베타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간의 아이디어는 1단계에서 1단계에서 지금 그 갯마 1단계에서 갯마를 추정하고 2단계에서 이제 베타를 이제 추정하겠다는 거죠. 그룹 레벨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해진 거가 T분포를 따른다. 자유도가 이제 G-K가 되는데 G는 그룹의 크기고 K는 이제 이 베타의 이제 디멘션이 되겠죠. 이거를 사용해서 인퍼런스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거기 뭐 몇 개의 조건이 이제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그룹 사이즈도 작고 타임 디멘션도 이제 타임 피어리어드 수도 작을 때 먼저 갯마를 1단계에서 추정해서 거기서 이제 그룹 레벨의 이퀘이션에 그 리지디어를 구한 다음에 그 리지디어를
그룹 레벨에서만 변하는 리그레스에 OLS를 해서 베타를 추정하겠다. 이게 이제 이 사람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퍼런스를 T 분포를 써서 이제 어떤 조건이 되면 이제 하자는 게 생각입니다. 뭐 여러분 이거를 쓸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임피리컬 이그젠플에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사실 이 경우가 굉장히 그 작은 경우죠. 그래서 이 방법을 소개를 했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좀 복잡한 첫 시간인데 좀 너무 복잡한 내용을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이해가 뭐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이거 모르고 잘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작 없을 거예요. 뭐 혹시 어느 날 여러분이 어디 저널에 써오미셨는데 레퍼리가 클러스터링 갖고 시비를 걸면 다시 슬라이드 와서 막 보고 이제 공부를 하면 되겠어. 여러분 오늘 뭐 질문. 근데 그러면은 클러스터링이 저희가 클러스터링 고려했을 때 레디언스가 원래랑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는 클러스터링 그룹 내부에 어떤 콜레이션이 강하게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 코릴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맞아. 근데 그럼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 안에 그룹별로 이펙트 헤테로지니티를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나요? 굳이 하나의 트리트먼트로 이렇게 웨이티드 에버리지 하는 것보다. 그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아마 자네가 말하는 거는 아마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그룹별로 가서 추정한 다음에 이제 여러 에스티메이션이 나오고 평균을 하든가 아니면 이 과정을 하면 오버 아이디 테스트가 있으니까 그걸로 이걸 테스트해서 리젝트하면 이걸 따로 쓰겠다. 이 스토리가 되는 거죠. 이 사실은 근데 우리가 안 했지만 이 MD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사실 GMM만큼 유용해요. 잘 쓰면. 그래서 한번 나중에 알아두면 좋고요. 네, 지금 말한 것처럼 여기 질문에 해당하는 뭐 다른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고 내일 1시 반에 정경대 201호에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MD 방법으로 이런 클러스터 이슈를 그냥 예를 들어서 그룹 간의 헤테로지너스한 이펙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싶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럼 MD